자, 올드보이들과의 야구 대화. 예전에 저희가 그 유격수 계보도 했었고요. 명예전당 또 한국야구 드림팀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든 생각이 하지만 비록 저 선수가 더 위대한 선수일지는 모르지만 난 이 선수를 더 사랑해 라는 팬심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각 팀의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뽑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심지어 아무리 이분들이 올드보이들이 다 작가시고 야구학회 이사시고 기자시고 하지만 본인이 응원하시는 팀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최명규 이사님을 다시 모셔서 이 팀의 베스트 라인업을 짜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네, 롯데 팬입니다. 워낙에 또 그 부산에서 태어나셨죠. 예. 그리고 학교 다니실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야구 팬으로 유명하셨던 고등학교 이름이 사직고등학교예요. 사직야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3 때 좀 힘드셨겠습니다. 아니,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 롯데자이언츠 참 많은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야구 팬들, 롯데 팬들에게 참 많은 감정들을 한꺼번에 주는 이름입니다. 롯데자이언츠. 하지만 또 역사를 뒤집어 보면 야, 이때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정말 좋았는데 혹은 이 선수 같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미련을 버리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롯데 팬의 자세입니다. 그렇군요. 미련 두면 안 돼요. 네. 힘들어요. 미련을 두지 않는다. 네. 이것이 어떤 또 경지에 이른 롯데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롯데자이언츠는 사실 그 프로야구 초창기에는요. 미스터 올스타 배출 전속 구단 그렇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스타 플레이어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올스타전이라도 잘해야죠. 프로야구 역사상 정규 시즌 우승이 없는 팀이죠. 롯데자이언츠가.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야구팀 중에서 딱 두 팀, 롯데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이 두 팀만 원년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바뀌지 않은 팀인데. 그렇네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롯데자이언츠는 한 번도 정규 시즌 우승을 못 해봤다라는 게 참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좀 슬픈 게 이제 일본의 한신 타이거스라고 비슷한 팀이 있는데 네. 오사카가 또 부산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네네. 요즘 한신 너무 잘해서 좀 이제 약간 외로워졌습니다. 맞습니다. 한신 타이거즈 그 어떤 중년 팬분이 또 원래 금지되어 있는 거 다이빙도 하시고 뭐 정말 그런 또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자, 롯데자이언츠의 역대 플레이어들 중에 이 선수들로 모으면은 최강 팀이 될 수 있다라는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부탁드려봤습니다. 네. 시작을 할까요? 그러시죠. 포수부터? 포수부터. 네. 일단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해당 팀에서 뛴 기록만 고려를 했고요. 네네. 뭐 다른 팀에 가면 뭐 그냥 어쨌든 그 팀에서 뛴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기록 중에는 이 포지션별 기록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스태티즈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 그때부터 좀 정확하고 그리고 KBO의 삼국 기록 대백과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도 90년대까지는 이제 포지션별 출장 기록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기준 중에 하나는 뭐 선수들이 뛰다 보면은 포지션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좀 엄밀하지 않다. 뭐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포수는 강민호죠, 롯데. 강민호. 네. 롯데 강민호. 사실 여기 이견이 없죠. 롯데 우승할 때도 김선일 포수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강민호 선수가 압도적이죠. 사실 우리가 공수 겸장이라는 말을 포수 앞에는 많이 붙입니다. 그만큼 공격까지 잘하는 포수가 귀하기 때문이겠죠. 수비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포수의 수비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좀 미제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일단 차치를 하고요. 타격은 이런 이제 시대를 비교할 때는 WRC 플러스라는 지표가 가장 좋습니다. 보통 우르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대 조건을 중립화하거든요. 이 우르크에서 강민호 선수가 롯데 포수 중에서는 역대 2위입니다. 1위는 제가 임수혁 선수예요. 강민호가 117, 그러니까 평균보다 17% 네. 이제 잘했다라는 얘기고 임수혁 선수가 118입니다. 임수혁 선수가 1%를 더 높은 기록을 남겼군요. 그런데 임수혁 선수는 이제 불행한 사고 때문에 네. 많은 경기에 뛰지 못했고 강민호 선수가 임수혁 선수보다는 경기 수는 3배가 많고요. 네. 홈런은 4배 이상 많습니다. 역시 뭐 임수혁 선수 대단한 공수 겸장의 포수였었지만 참 그
정말 그 불상사가 없었더라면은 좀 그렇죠. 오래 좋은 플레이를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어쨌거나 뭐 롯데의 포수는 롯데의 강민호. 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삼성의 강민호죠. 삼성의 강민호입니다만 롯데의 강민호는 전 진짜 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야구를 잘 아는 친구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야구를 하게 되면 야구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TV를 보는데 강민호 선수가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민호 언제 삼성 갔어? 그래요. 갔어. 삼성 야구 잘해? 그때 꼴찌하고 있었거든요. 네. 꼴찌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이 들었는데 걔는 왜 꼴찌하는 팀에서만 야구하냐고. 저희 와이프는 LG 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야, 왜 꼴찌하는 팀에서만 야구를. 하지만 이게 삼성 참- 정말 잘했고, 그렇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 됐죠. 그렇게 됐고요. 지금 강민호 선수는 사상 초유의 FA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대단한 선수 강민호.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포지션은 어디로 가볼까요? 순서대로 가죠. 이제 네. 일루수로 가겠는데 이건 좀 고민을 했던 포지션입니다. 아, 네. 롯데에서 이제 탑3 일루수를 꼽으라면 김민호, 자갈치 김민호, 네. 그리고 마혜영, 마혜영, 그리고 이대호 이대호. 이 세 명을 뽑을 수가 있는데 네. 세 명 중에서 가장 일루수로 많이 뛰었던 선수는 김민호 선수거든요. 타격 성적은 셋 중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네. 타격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는 이대호인데 1루수로 뛴 경기가 가장 적어요. 아, 역시 3루수로도 갔고 지명타자로 많이 네. 뛰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혜영으로 하겠습니다. 마혜영으로. 우르크 기준으로는 이대호 선수가 롯데에서 통산 136을 기록했어요. 네. 마혜영은 1포인트 뒤지는 135입니다. 참 마혜영도 정말 대단한 타자였습니다. 롯데 팬들에게는 좀 이제 각별하죠. 롯데는 이미지가 소총부대, 네. 단타, 그리고 좀 더 이제 타격을 못한다는 비속어가 많이 붙는 팀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파워 히트가 드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롯데 사상 처음으로 내국인 타자로 30홈런을 넘겼죠. 그래서 우리도 그 포를 가졌다 드디어 뭐 이런 기쁨을 줬던 선수죠. 사실 이렇게 구단마다 거포가 좀 이렇게 드문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의 거포가 나타나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거포가 줄어들었던 이유가 사직구장은 지금은 좀 히터스파크에 가까운데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는 굉장한 피처스파크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선수들은 지금 선수들보다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가 이제 구덕 야구장을 쓸 때는 홈런이 적은 팀이 아니었어요. 네. 사주로 가니까 급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러다 보니 이 마혜영, 이대호 이런 타자들이 등장해 롯데 팬들이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루수에서는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고 또 타격에서도 결코 이대호에게 떨어지지 않았던 마혜영. 참 이 마혜영 선수가 만약에 롯데에서만 뛰었더라면 또 어떤 기록이 남았을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 롯데 베스트 라인업에는 좀 그런 사연이 있는 선수들이 네.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롯데 팬들이 롯데 구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애정의 근원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일루수는 마혜영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루로 가나요? 이루수는 롯데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는 포지션이었거든요. 네네. 상대적으로 원년의 정학수부터 해서 뭐 박현승 그다음에 뭐 영원한 캡틴 이렇게 불렸던 조상화 이런 좋은 선수가 네. 있었는데 저는 박정태를 박정태. 픽하겠습니다. 박정태 선수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특유의 타격 폼도 뭐 보시고 왔지만 그 큰 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서 다시 복귀할 때까지 이번에 있는 병상에서 방망이를 계속 들고 있었던 모습 그 모습이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성이 대단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범접하기 어려운 선수 선배였다라는 게 후배들의 평가였고요. 그때 옛날 99년 삼성이랑 플레이오프 했을 때 그때 이제 대구구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정태 선수가 이제 그 선수단 끌고 철수하려다가 퇴장을 당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박정태 선수 퇴장을 다 했고 경기는 재개가 됐는데 그 뒤에서 더가웃 뒤에서 박정태 선수가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요. 선수들이 정말 무서웠다. 오늘 경기 지면은 저 형님이 자, 정말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이걸 명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이 단순한 문장 하나로 표현됐던 바로 박정태. 뭐 악발이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붙었었고요. 박정태 선수는 좀 아쉬운 게 저는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타격이 좋은 이루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부상이라는 이제 큰 벽을 만났고 재기해서도 잘했죠. 네. 그리고 그 복귀전에서 이제 처음에 4타수 4만타를 쳤어요.
첫 안타가 내안타였는데 네. 그때 정말 사직구장에 정말 감동을 느낀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선수 생활 후반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 야구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했던 부분이 웨이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은 웨이트를 잘 안 했어요. 2000년대 초까지 2010년대까지도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네. 돼요. 박정태 선수는 이제 그 점에서는 선구적이긴 했는데 그만큼 성적이 따라오질 않았거든요. 특히 파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웨이트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때도 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스포츠 과학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좀 더 이제 좋은 그런 지도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확실히 그 웨이트의 체계적인 웨이트 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좀 있었다고 보기가 힘든 것이 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일단은 뭐 무거운 거 들어보고 뭐 이렇게 좀 가는 시기였잖아요. 그래도 좀 나아진 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스포츠 과학은 88년 서울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태릉선촌에서 이제 스포츠 과학을 연구하는 특히 이제 동구 쪽에서 그런 이론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야구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포츠 과학과는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학을 다녔던 대학 졸업하고 온 선수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운동부인데 저기에서 뭔가 이상한 걸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인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 일화를 이야기해 준 분이 뭐 잘 아시는 이상훈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구부에서는 시키지 않았는데 다른 부 가서 이제 아령도 들고 이렇게 웨이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88 올림픽 때 한번 사실 문화적으로나 뭐 스포츠적으로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긴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고 또 한국도 다른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또 그 다른 종목들에서 국가대표를 하고 있던 선수들이 받아들인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야구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거군요. 자, 어쨌든 간에 이루수는 악바리 박정태. 정말, 참, 이분도 참 아쉽습니다. 정말. 어쨌거나, 이루수 박정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죠. 정말 좋은 선수들 많지만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포지션으로는 그러면 이제 3루수로 가봐야 할까요?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롯데는 미스터 롯데라는 호칭을 유일하게 받았던 선수가 한 분 있죠. 그렇죠. 김용희 그 감독. 네. 많은 팬들에게는 김용희 감독으로 더 그렇죠, 익숙하겠지만 그렇죠. 네. 사실 미스터 어쩌고는 이게 좀 일본 야구에서 많이 쓴 표현을 네, 가져온 네, 건데 뭐 사실 그때 우리나라 원년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라이온즈의 그 마스코트 이름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등 네.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 언론에서도 뭐 일본 기사를 많이 참고를 하거나 이제 또 정보 읽었던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명성에 비해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통상 우르크가 113이거든요. 조금 약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용희 선수는 이제 허리 부상이 있었어요. 그 아마추어 때부터 다쳤었고, 그래서 실제로 한 4시즌 정도? 그 정도가 잘했고, 그 마지막 한 3, 4년 정도는 거의 뭐 주전에서 밀려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김용철 선수로 하겠습니다. 김용철. 좀 고민을 한 이유가, 네. 이분은 원년에는 1루수였거든요. 네네. 1루수 김용철, 3루수 김용희였고, 그리고 김용희 선수가 이제 허리 때문에 3루가 보기 어려워지면서 이제 1루로 가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3루수란 이미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선수를 뺄 수가 없는 게, 우르크가 142였거든요. 엄청난 타자였습니다. 롯데에서는 통산 3위에 해당합니다. 네. 뭐 이런 선수는 뺄 수가 없고요. 수비를 좀 희생하더라도 그렇다고 이대호를 3루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또 다른 선수 때문에 이제 이대호 선수를 3루수로 넣는 걸 고민 안 해본 건 아닌데, 하지만 그러면 유격수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김용철 선수를 3루수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롯데 선수들이 그 주축이었던 타자가 김용희, 김용철이다 보니까 YY4라고 네, 했죠.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거의 비슷하신 분이 두 분이 이렇게 중심 타선에서 설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김용희 선수 같은 경우엔 아니 야구 선수가 저렇게 키가 클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도 처음, 또 이게 얼굴도 기신 편이라 실제 키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사실 더 큰 선수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 김용철 선수, 사실 롯데 올드 팬분들이라면은 잊을 수 없는 이름들 중에 하나네요. 김용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문제의 포지션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 포지션이 유격수. 등장합니다. 네. 이게 참 유독 부산에서 롯데에서는 이 포지션에 걸출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픽을 하면서 라인업을 만들면서 일단 기준은 이제 상당히 좀 긴 시즌을 뛰어야 된다. 네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깝게 이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분도 계신데 이 포지션은 딱 2시즌만 뛴 선수를 픽했습니다. 네. 딕슨 마차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차도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도 있지만 얼마나 롯데자이언츠 유격수가 그동안 기근이었나. 유격수뿐만이 아니라 근데 수비가 좋았던 유격수는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박기혁 선수도 수비 안정적이었고 옛날 뭐 MBC에서 있던 정영기 선수, 네. 뭐 박계원 선수도 네. 그때 초기에는 이제 파워히터 좀 장타력이 있는 유격수로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타격에서도 마차도는 사실 타격 보고 데려온 선수는 아닌데 그렇죠. 우르크가 99거든요. 박계원 83, 정영기 76, 김민재 76, 박기혁 65. 마차도를 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또 한 번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의 한숨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롯데는 수비가 약한 팀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제 고전적인 지표라든지 혹은 세이브매트릭스적인 지표를 하더라도 뭐 거의 매년 꼴찌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럴까? 사실 수비 문제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시기에는 수비가 안 좋은 선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느 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설을 받아들이는데 네. 수비에 보통 팀들이 홈구장의 수비를 더 잘합니다. 그렇죠. 더 익숙하니까. 네. 롯데는 홈에서 그러니까 최근 몇 시즌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홈에서 수비가 더 나쁜 유일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수비를 잘하는 다른 팀이 사직구장이면 수비를 못해요. 이것은 사직구장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장 관리라는 면에서 좀 롯데보다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어떤 확실한 인과관계를 보긴 어렵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이상한 현상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한 1, 2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프로야구 역사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뽑아주신 게 2년을 뛴 딕슨 마차도라고 하신다면 또 다른 선수들의 WRC 플러스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정도였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어쨌거나 유격수 딕슨 마차도 이렇게 유격수 한 명 키워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결국엔 2년 뛴 외국인 선수라니. 그래서 딕슨 마차도가 내 마지막 퍼즐을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은 좌익수 가겠습니다. 이 선수도 외국인 선수인데 4시즌 뛰었어요. 정확하게는 3시즌하고 조금 더. 네. 펠릭스 호세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었죠. 호세의 등장.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대호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라는 칭을 받았던 선수인데 그 전에 롯데에서는 그런 선수가 없었죠. 네. 호세가 그런 선수였죠. 맞습니다. 롯데에서 통산 394경기를 뛰면서 우르크가 176을 찍었습니다. 2위가 151이고요. 역대 1000타석 이상 뛴 선수 중에서는 에릭 테임제이에서 2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위였다는 얘기죠. 네. 2001년에 출루율 503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4번 나가면 2번 출루한 선수. 이건 베리본즈죠. 네. KBO 리그 역대 1위. OPS 공동 3위. 정말 위대한 강타자가 팀의 어떤 존재인지를 롯데 팬들에게는 처음 알려줬던 선수죠. 맞습니다. 호세의 등장은 진짜 그 어떤 하드웨어만큼이나 그 실질적인 실력 그리고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충격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상대한 선수도 좀 이제 공포스러우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네. 유명한 이제 배영수 사건도 네. 있었고. 진짜 그 어떤 다혈질적인 성격을 뒷받침하는 이 체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실제로 타석에서도 공포스럽지만 그냥 만나도 공포스러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도 나간 선수였죠. 그렇죠.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호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그때 한 명의 타자가 생태계를 어떻게 정말 교란시키고 파괴하는가를 보여줬던 첫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에릭 테임즈가 나타나서
이건 또 뭐야? 라는 이런 충격을 주기 전까지 호세라는 이름은 공포의 대상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심지어 이 선수의 그 출루율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거 게임에서나 가능한 것들을 실제로 해버렸으니까. 그만큼 투수들이 두려워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겠죠. 도저히 들어가서 맞느니 그냥 걸어 보내자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들었던 바로 호세, 펠릭스 호세가 좌익수로 들어갑니다. 무섭다.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중견수로 네. 가죠. 이 선수는 좌익수로 좀 더 많이 뛰었어요. 네. 근데 이미지는 중견수에 가깝습니다. 전준호 선수. 전준우 참. 롯데 구단 역사상 스피드에선 최고로 봐야 되고요. 라이벌이 있죠. 김주찬 선수. 네. 그 롯데에서 도루는 김주찬이 더 많이 했습니다. 네. 김주찬 299개, 전준호가 242개. 네. 하지만 김주찬은 993경기를 뛰었고 전준호는 668경기를 뛰었고요. 전준호 선수는 이제 90년대 이종범과 역사적인 도루 레이스를 네, 한 적도 네. 있고요. 롯데 팬들에게는 역시 좀 이제 아픈 손가락 그리고 이제 구단 입장에서 흑역사. 그 문동환 선수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 유니콘스의 멀쩡한 톱 타자를 팔아치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 사실 그 전준호라는 이 선수가 현대로 가면서 롯데자이언츠가 손해를 본 것도 엄청났지만 사실은 1번 타자를 찾지 못하던 현대 유니콘스가 이게 웬 떡이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모든 걸 풀어버렸죠. 전준호, 사실 이제 전준우 선수는 여전히 롯데의 현역입니다만은 이 전준호 대도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로 그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의 올타임 넘버원 중견수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익수가 남았는데. 우익수는 손아섭 선수. 손아섭. 네. 지금 롯데는 떠났지만 이제 정말 열심히 노력한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딱 스타일이 제가 기자할 때 이제 손아섭 선수는 자주 만났는데 박정태 선수랑 좀 비슷한 이미지, 그런 악발의 이미지가 있었고 뭐 본인도 이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로이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훈련을 많이 시킨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선수를 훈련 못하게 했어요. 가장 말 안 듣던 선수가 손아섭이었다고. 쟤 또 한다고. 사실 손아섭 선수는 내야수로 입단을 해서 내야에서 도저히 수비적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지자 방망이를 극대화하면서 외야로 가서 성공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고 거기다 뭐 거포용 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어마무시한 에버리지를 보여야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좀 아쉬운 건 그 선생활 중반에 어깨 부상을 당해서 원래는 그 우익수 송구는 국내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깨를 다치면서 수비 능력이 감퇴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에서 한 획을 걷던 선수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손아섭. 네. 마지막은 지명타자인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선수 중에 안 나온 선수가 있었죠. 그렇죠. 뭐 안 나오면 안 되는 선수가 한 명이 이대호 선수. 네.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활약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대호 선수가 오히려 이승엽 선수를 앞서는 면이 있죠.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대가 좀 안 맞았습니다. 삼진과 홈런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개나 소나 홈런을 쳤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의 특장점이 그렇게 잘 살아나지는 않았었고 또 부상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활용도 낮았고 하지만 타격 능력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통한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때 왼손 투수의 시속 99마일짜리 몸쪽 높은 공을 쳐서 세이프 코필드를 넘긴 홈런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이대호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롯데자이언츠에서 이대호와 어떤 그 무게감을 견주려면은 이제 84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대호 선수를 1루수가 아닌 지명타자로 넣었기 때문에 네. 정말 눈물을 머금고 홍성훈 선수를 제외해야 했는데 홍성호 선수에서 지명타자에서 빠지는군요. 롯데엑스는 최고의 FA였죠. 네. 네.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그라운드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라크룸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4시즌만 뛰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롯데에서 뛴 기간이 우르크만 따지면은 호세 다음의 2등이 홍성은입니다. 홍성은. 사실 포수로 입단했다가 나중에 지명타자로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을 포함해서요. 근데 롯데에서는 진짜 완벽한 그때 그 살인적인 타선에서도 중심 타선의 역할을 해냈었던 선수. 홍성훈 선수는 아쉽게도 이대호 선수가 지명타자로 오는 바람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야수 쪽은 다 끝났습니다. 야수 쪽은 다 찾고, 좀 다소 아쉬운 포지션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서는,
아, 이 선수를 여기다 쓰자니 저 선수가 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제 마운드로 가야 할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투수는 선발과 구원 이렇게만 했고요. 네. 선발 최동원, 구원 최동원. 27승 시즌에 구원 승이 훨씬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선발 최동원, 구원 최동원. 그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뭐 윤학길이랄지 손민환이랄지 진짜 엄청난 네임드 투수들이 많았습니다만 최동원 이름 석자 앞에 참 무력해지네요. 그러니까 혜태기아의 선동열을 능가할 수 있는 투수가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롯데에서는 최동원의 이름에 계속 짓눌리지 않을까. 그렇죠. 아, 글쎄요. 다음 세기가 된다 한들 이게 과연 갈아치울 수 있는 선수가 나올까? 아마 더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특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선발 투수가 이제 5이닝을 던지면 잘 던지는 게 네. 잘 던지는 투수 평가가 돼요. 그래서 퀄리티 스타트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한 5이닝 정도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투구 타자 리그니까 네. 그 그룹 QS는 너무 약하다. 기준 좀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 그때 이제 최동원 선수 활약했을 때는 투수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닝을 던지는 그렇지. 환경이었죠. 네. 뭐 그래서 이제 그건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뭐 260이닝 뭐 이걸 지금처럼 144경기 체제였어도 그런 이닝 던지면은 난리가 날 텐데 그냥 가서 계속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TV에서 최동원 투수의 공을 보면서 전 사실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렸으니까 이제 야구를 잘 모르기도 했지만 강속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보면 138km, 141km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1년에 270이닝을 던지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전력으로 던지다가 260이닝을 던지게 되면 그 다음 해에는 최동원 못 보는 거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마운드 살림을 다 하면서 던졌었던 그런 투수이고 불멸의 기록들도 많이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야구장 밖에서 또 정말 큰 울림을 남긴 이 시대 아마도 저는 KBO 리그도 메이저리그처럼 전구단 제키 로빈슨처럼 전구단 연결을 한다면은 아마 최동원의 11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동원, 선발 최동원, 구원 최동원을 마지막으로 롯데자이언츠의 베스트 라인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이 롯데자이언츠의 베스트 라인업 그리고 나는 이 선수 빼고 이 선수 넣고 싶다. 나는 이 선수 넣고 이 선수 빼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콘텐츠를 만들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포지션에 어떤 선수를 넣는 것이 과연 더 멋있는 일일까 혹은 합리적인 일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옵니다.